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혹은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을까? 저 역시 오랫동안 자기계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70대라는 시기는 인생의 전환점과도 같아서 더욱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죠. 제가 얼마 전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접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을 분석해봤더니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장수 유전자나 특별한 건강관리법도 중요했지만 그분들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배우고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자신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잘 관리된 정원처럼 70대 이후의 삶도 가꾸고 보살피는 만큼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0대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멋진 제2막을 설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함께 인생 후반전을 위한 몇 가지 핵심 전략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만 어쩌면 70대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사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노련하고 안정되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아에 대한 탐구가 꿈틀거리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돌아보면 우리는 젊은 시절 좋은 직업, 성공한 인생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사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는 다릅니다. 은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며 비로소 나에게 집중할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꺼내보는 것입니다. 어릴 적 화가가 꿈이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했던 분, 은퇴 후 세계 여행을 꿈꾸며 몰래 영어 학원에 등록하신 옆집 할아버지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70년 넘게 살아온 삶의 경험이 새로운 도전에 깊이와 풍성함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숙성된 와인처럼 우리의 열정과 재능도 더욱 깊은 풍미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새로운 도전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70대의 실패는 젊은 날의 실패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값진 경험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엉뚱한 도전에 용감하게 뛰어들었다가 크게 실패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 2막을 화려하게 연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미 전설이 되었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색깔로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 70대는 바로 그런 인생 독립을 위한 가장 멋진 시기입니다. 혹시 베르베르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프랑스의 유명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왕성한 지적 활동을 펼치며 더욱 깊이 있는 작품들을 발표합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의 뇌는 나이와 함께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갈고 닦으면 더욱 빛나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악기처럼 꾸준히 연주하고 관리하면 더욱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죠. 70대는 뇌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은퇴 후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하여 그동안 미뤄왔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새로운 분야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대학 시절 꿈이었던 철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거나 손주들에게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동화 작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코딩을 배우고 자신만의 웹사이트나 앱을 개발하는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새로운 자극과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퍼즐이나 보드게임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합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손과 눈의 협응력을 높이고 감성을 풍부하게 합니다. 마치 뇌에 종합 비타민을 공급하는 것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뇌 전체를 골고루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즐거움과 성취감입니다. 억지로 어려운 공부를 하거나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뇌를 훈련하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이 즐겁게 뇌를 움직이면 뇌도 더욱 활기차게 활동합니다. 70대, 80대에도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자랑하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나이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배움 근육을 단련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뇌에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주고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뇌력 전성 시대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혹사당한 우리의 몸은 70대가 되어서 그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70대는 그동안 소홀했던 우리의 몸을 돌보고 인생 최고의 건강을 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듯이 낡고 지친 몸을 새롭게 단장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70대 건강관리의 핵심은 균형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극단적인 식단 조절을 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운동 루틴과 식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맞춤 정장을 입듯이 자신의 몸에 딱 맞는 건강관리법을 찾아야 합니다. 운동은 70대 건강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걷기, 수영, 요가, 체조 등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력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체 근력은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면 넘어짐을 예방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튼튼한 하체는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식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70대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콩, 생선, 살코기, 채소, 과일 등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고 짜고 단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다양한 영양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우리 몸도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음 건강입니다. 70대는 은퇴, 가족과의 사별, 질병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정원처럼 우리의 마음도 꾸준히 가꾸고 보살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70대에도 탄탄한 근력과 유연성을 자랑하며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비결은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고 인생 최고의 건강을 설계하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제목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과 성취를 좇으며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70대가 되면 문득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문득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70대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돈, 명예, 성공과 같은 외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해야 합니다. 마치 보물찾기 게임처럼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진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것이죠.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의 따뜻한 사랑과 유대감이 가장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전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든든한 나무처럼 가족은 우리 삶의 뿌리가 되고 힘든 시기에도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것이 삶의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등대처럼 자신의 빛을 비추어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는 것이죠. 예술, 종교,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고 심오한 철학 서적을 읽고 종교 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나침반처럼 예술과 종교, 철학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만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사회적인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마치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그림을 그리듯이 자신만의 의미를 담아 독창적인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70대에도 열정적으로 자신의 꿈을 쫓고 사회에 기여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나이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70대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70대는 인생의 전환점이자 그동안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치 퍼즐 게임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춰나가며 더욱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잊었던 꿈을 다시 꺼내 도전하고 뇌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며 새로운 분야를 탐구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고 인생 최고의 건강을 설계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70대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물론 70대 이후의 삶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거센 풍랑이 몰아치지만 굳건한 의지와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70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담아 앞으로 펼쳐질 멋진 제2막을 만들어가기를 응원합니다.